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금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마침내 오늘부터 태화강역의 준고속열차인 KTX 이음이 정차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KTX 울산역에 밀렸던 태화강역이 준고속철이 달리는 등 역사의 역할과 비중이 크게 강화되면서 울산시도 관광객 맞이에 분주합니다. 하지만 태화강역 역사 주변은 아직 관광객을 맞기엔 부족한 게 많아 시설 개선 노력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일부터 태화강역의 청량리를 출발해 부산으로 향하는 중앙선 KTX 이음과 ITX 마음이 정차하면서 준고속철 시대 막이 열립니다. KTX 이음은 하루 6회, ITX 마음은 하루 4회 운행에 들어갑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강릉역에서 태화강역 간 동해선 ITX 마음도 운행에 들어갑니다. 이번 개통으로 경부선 KTX 노선에 밀렸던 태화강역은 수도권과 강원권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울산 대표 역사로 그 명성을 되찾게 됐습니다. 태화강역을 중심으로 철도 교통편이 대폭 확충됨에 따라 울산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분주합니다. 그에 따른 인프라나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태화강역과 울산 주요 관광지를 잇는 연계 교통편 구축을 강화합니다. 시티투어 버스를 정차해 순환형 코스를 2회 증편 운행합니다. 관광택시는 기존 4시간 4만 원에서 2시간 2만 원으로 변경해 관광객들의 부담을 줄입니다. 내년 상반기엔 관광 취약계층을 포함한 소규모 관광객을 위해 미니 특급 밴투어 3대를 운영합니다. 광역철도 개통에 따른 울산 관광 정책 설명회 확대와 기차여행 상품 운영 여행사에 대한 상품 개발, 그리고 인센티브 지원 확대 등 관광객 맞이에 적극 나섭니다. 그러나 태화강 역사 주변은 손님 맞이를 위해 적잖은 시설 보완이나 환경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역사업 택시 승강장은 비가 오면 속수무책입니다. 지금 택시 승강장이 부족하고 펜스도 없고 또 비바람이 불면 승객들이 택시를 이용하기 굉장히 힘들고, 구 역사를 허물고 2021년 새롭게 세워진 태화강 역사 전면은 신축 역사답지 않게 어둡고 칙칙합니다. 화장실 등 시민 편의시설 등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계식 자전거 주차장은 코레일이 2010년 6억여 원을 들여 세웠지만 수년째 가동되지 못한 채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무관하게 역사 건물 좌우로 자전거와 오토바이 주차장이 조성되면서 역사 전면은 무질서하고 어수선해 이들 시설을 역사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태화강 역사의 역할과 기능이 커짐에 따라 외지 관광객을 위한 역사 주변의 환경 개선 노력이 시급합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일명 샤인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S-오일의 석유화학 설비 부지 공사가 어제자로 준공되면서 샤인 프로젝트 공사 추진에 탄력이 기대됩니다. 이번 부지 공사는 S-오일이 추진 중인 샤인 프로젝트를 위해 96만 1000제곱미터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3년 9월 18일 준공전 사용 승인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 공사가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S-오일은 이 부지에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총 9조 2,580억 원을 투자해 석유화학 플랜트 공사를 진행 중으로 현재 3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동일 공장용지 내에서 건축 허가를 받으면 준공 이전에는 또 다른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해 기존의 허가와 별도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박성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업 지연 등의 문제점이 해소돼 원활한 기업 활동과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울산 소방본부는 전국 최초로 울산 남구 석유화학단지에 중단 없는 소방용수 공급을 위한 공유배관 설치 1, 2단계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용수 공유배관 사업은 석유화학단지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 사업장 공업용수를 배관으로 연결해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 사업은 소방본부와 석유화학단지 간의 업무 협약으로 울산시비 11억 원 등 총 사업비 21억 원이 투입돼 추진됐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가 설을 앞두고 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들을 위해 특별자금으로 100억 원을 공급합니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10억 원이며 금융기관이 취급한 대출 금액의 50% 이내에서 연 1.5%에 해당하는 저리로 지원하게 됩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는 이번 특별자금 지원으로 설을 앞두고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의 호주 글로벌 현장 학습이 지난 2022년부터 3년 연속 참가 학생 취업률 100%를 달성했습니다. 시교육청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운영 중인 글로벌 현장 학습은 직업계고 3학년 학생들에게 해외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20명의 학생이 호주로 파견돼 모두 현지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겨울 스포츠들도 하나둘 생각나는 때가 됐습니다. 마침 울산에서도 야외 빙상장이 어제 개장해 아이들이 겨울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문수체육공원 내 호반광장에 올해 다시 문을 연 문수 꿀잼 빙상장에 전동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장갑과 헬멧을 단단히 착용하고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꽁꽁 언 빙판 위를 가릅니다. 눈썰매에 올라탄 아이도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 눈썰매 위에서 스릴을 즐겨봅니다. 겨울을 맞아 스케이트, 썰매 등 빙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울산 문수 꿀잼 빙상장이 사흘간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19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체험하기 좋게 돼 있어가지고 오늘도 오고 또 괜찮은 것 같아서 다음에도 친구랑 올 것 같아요. 2022년 12월 처음 문을 연 이후 올해 세 번째 개장한 꿀잼 빙상장은 지난해와 같이 문수체육공원 안에 있는 호반광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꿀잼 빙상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반까지 쉬는 날 없이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7만여 명의 누적 방문객 수를 기록하며 겨울철 인기 명소로 자리 잡은 만큼 올해는 휴게 공간도 확장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동선을 많이 개선해서 이제 부모님들도 추위를 좀 떨지 않고 바로 우리 아이들이 스케이팅 하는 모습 보실 수 있게 이렇게 동선을 꾸몄고, 이용요금은 입장료 2,000원과 장비 대여료 1,000원이고 한 번에 1시간 반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안전모와 장갑을 착용해야 하고 빙상장은 내년 2월 14일까지 운영됩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울산 청년정책 토론회가 어제 시의회 시민홀에서 열렸습니다. 김수종 시의회 부의장 주재로 열린 어제 토론회에서는 지역 소멸위기 극복과 청년 미래 비전을 위한 울산시의 정책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울산연구원 이경우 경제산업연구실장이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한 울산 서비스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송봉란 이노빌 트랩 대표가 청년 친화적 창업 지원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한 뒤 활발한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수종 부의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방안이 청년이 꿈꾸는 울산을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단법인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중구지회가 주최한 2024년 청소년 모의의회가 어제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렸습니다.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어제 모의의회에서는 양사초등학교 학생 30여 명이 의장과 의원, 공무원 등의 역할을 맡아 직접 회의를 진행하며 조례 제정과 토론, 표결 등 의회의 정책 결정 과정 등을 체험했습니다. 울산기술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어제 지역 소외계층 가정을 방문해 전기 설비를 개선하는 재능 기부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엔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울산기술공고 전기과 학생 5명 등 9명의 학생이 소외계층 가정을 방문해 노후화된 형광등과 백열등, 전기기구 등을 교체했습니다. 울산기술공고는 지난 2022년부터 온산읍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매 학기마다 지역사랑 봉사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환경부 주관 2025년 생태계 보전부담금 반환사업 공모에 선정돼 태화강 일원 생태계 복원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반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자가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환경부에 납부한 생태계 보전 부담금 중 일부를 돌려받아 훼손된 생태 환경을 복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울산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환경부로부터 반환받은 생태계 보전 부담금 4억 5천만 원을 활용해 내년에 중구 다운동 태화강 베리끝 지역에서 지난 2021년 이후 관찰되지 않고 있는 큰 고니가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생태계 복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울산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주째 보합세를 보이던 울산 아파트 매매가는 12월 셋째 주 0.01% 오르며 다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파트 전세가는 0.04% 상승해 5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울산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공업도시, 정원도시, 또 고래도시 등 다양한 수식어가 있지만 울산의 음식에 대해선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울산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바라본 울산의 음식을 직접 그린 그림으로 전시회를 열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채로운 색감의 그림들이 갤러리를 수놓고 있습니다. 그림들의 주제는 울산의 음식. 장생포 고래문화마을에서 파는 고래빵과 고래콘 아이스크림, 단디만주부터 울산 바닷가의 물회와 울산 쫀득이까지 다양한 음식들이 각양각색의 독창적인 모습으로 그림에 담겼습니다. 갤러리에 전시된 그림들은 울산 애니원고등학교 학생들이 울산의 음식을 바라보며 느낀 감상을 직접 그림으로 담아낸 작품들입니다. 울산에 있는 음식을 찾아보다가 고래빵이라는 음식을 찾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 모습을 외국인이 이제 관광을 와서 고래빵을 먹으면서 이제 SNS에 올려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게 되고 다양한 외국인들이 울산에 관광을 와서 고래빵을 먹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작품을 그렸습니다. 울산의 산업이나 관광지, 축제 등에 비하면 아직까진 비교적 다른 지역에 널리 알려지지 못한 울산의 음식들. 학생들 역시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울산에 살면서도 그동안 몰랐던 울산의 음식들을 하나둘 알아갑니다. 고등학생 때부터는 이 울산에 와서 약 3년간 쭉 지냈었는데요. 쫀득이가 많이 신기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선 되게 들어보지도 못했던 음식이라서 졸업하기 전에라도 이렇게 울산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게 되었고 마지막에 제 그림으로 전시까지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울산 애니원고는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연말이면 울산과 관련된 주제로 학생 작품 전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9일부터 열린 이번 전시는 오는 31일까지 12월 한 달간 울산 북구 과감 아트카페 갤러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울산 애니원고는 앞으로도 울산의 다양한 모습을 널리 알리겠다는 뜻을 담아 매년 연말 울산을 주제로 한 학생 작품 전시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 상공회의소는 어제 현대호텔 바일 라한에서 국내외 에너지 정책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제207차 울산 경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어제 포럼에서 주제 강연을 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AI 확산으로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생산 증가에 따른 전력 수요가 확대됐다며 안정적인 저탄소, 무탄소 전력 공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력계통 확충과 함께 원전을 확대하고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동구청이 내년부터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울산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울산시가 지난 4월 시작한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수혜자에게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50만 원으로 신청 방법은 동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모빌리티 혁신과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돼 시행에 들어갑니다.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조례는 지자체장의 소관 사무를 명확히 하고 모빌리티 혁신과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만큼 향후 정부의 시범사업과 특화도시 지정 등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기록물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을 위한 협력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양기관은 지난 18일 기록문화 확산과 울산경제산업 관련 기록물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공동 활용해 경제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입니다. 울산연구원이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 친화 인증기관에 선정돼 어제 오전 편상훈 원장과 임직원 1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가족 친화 인증은 가족 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울산연구원은 우수한 가족 친화 경영과 운영체계 구축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가족 친화 기관으로 인정되면 3년간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과 조달청 입찰 참가 시 신인도 점수 가점, 울산시 각종 포상에서 우선 선발 등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